오징어 게임 3를 피해서 다 도망간 건지 요즘 진짜 볼 게 없는 느낌인데 7월이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고편만 봐도 본편이 보고 싶어지는 지리는 컨셉의 한국 작품 3개가 보여서 작업 중인 영상을 미루고 바로 가져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7월 25일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입니다. 궁금하지 않아? 오징어 게임 시즌1보다 높은 300억의 제작비로 알려진 김남길과 김영광 주연의 액션인데 넷플릭스 놈들 갑자기 각성했는지 컨셉이 장난 아닙니다. 총기 청정국인 대한민국에서 실제 총기가 배송돼 갑자기 서울이 미국 후드가 되는 파격적인 내용이죠. 사람은 모두 마음속에 트리거가 하나씩 다 있어요. 살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누구나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트리거, 즉 발작 버튼을 건드리면 좆된다는 오은영 선생님의 나레이션과 함께 총성이 울리는데요. 그리고 전국의 의문의 택배가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총을 택배로 위장해서 배달했다고? 총을 무라고 준대?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이 총을 다룰 줄 아는 저평가된 힘순진 대한민국에서 스트레스 레벨 전세계 1위 한국인들에게 총을 무료로 나눠주는 건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격이죠. 일단 평소에 꼰대짓을 시전하던 직장 상사들은 바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모든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아? 실제로 회사 사무실 책상에 올라가 연사를 조진 것 같은 남자와 고시원 5평 원룸에서 자란 괴물 느낌의 남자, 그리고 학생까지 총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은 김영광이 등장하는데 진짜 사이코 연기 제대로 뽑을 것 같은 냄새가 나죠. 솔직히 티저만 보고는 300억이란 제작비가 들만한 스케일인진 모르겠지만 소재랑 배우들 그리고 19금 등급까지 대박을 가리키고 있어서 다음 예고편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택배가 오더라고. 다음은 7월 18일 또 넷플릭스에 독점 공개되는 영화 84제곱미터입니다.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 강하늘이 주인공을 맡았고 아파트 층간소음을 주제로 한 스릴러라는 것부터 신선했습니다. 특히 예고편이 진짜 잘 뽑혔는데 강하늘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이걸로 뜰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우선 예고편은 영끌에서 자가 아파트 마련에 성공한 여느 30대 직장인 노우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 우리 노대리가 회사 대출에 퇴직금까지 아주 연끌을 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예고편은 안 나왔지만 노우성은 퇴직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과 엄마의 마늘밭까지 팔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요즘 30대의 꿈이 자가 아파트인 걸 생각하면 현실에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죠. 아무튼 자기 집을 갖게 된 노우성은 행복해 보이는데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하우스푸어의 현실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퇴근하는데 층간소음을 조심해달라는 학부모의 쪽지였죠. 그리고 한밤중 위층에서 정체모를 소음이 들려오고 귀마개까지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반복됩니다. 이 정도면 한국인 반응은 딱 하나죠.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장난해? 그리고 층간소음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고 우성의 아파트가 두세 대나 즉시 입주 급매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강하늘의 참가 이유가 아파트 대출이었던 것. 한편 여기서 영화의 제목인 84제곱미터가 등장하는데 한국의 가장 대중적인 34평 아파트의 전용 면적입니다. 아무튼 우성은 층간소음으로 점점 피폐해져가고 급기야 바닥을 망치로 내려치는 보복 소음까지 단행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드디어 누군가 참다 못해 벨을 누릅니다. 저 아랫집인데요. 이거 못 보셨나봐요. 안에 확인 한번 해봐도 돼요? 층간소음 때문에요, 어르신. 서울에 올라가서 얘기해! 아까 쪽지를 붙여놨던 아랫집 학부모였는데 느낌이 쎄하죠. 그리고 이 구도 어딘가 익숙하다 싶더니 스위트홈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인지 장르가 약간 공포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어서 찾아온 남자는 우성의 윗집에 살았고 나중에 층간소음의 주범을 같이 찾아다닌다고 하죠. 저기요! 절대 시끄러운 일 생기면 안 돼. 아파트 시끄러운 거 그쪽이라면서요. 나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일단 1302호를 두드리는 우성인데 우성의 집이 1401호였으니까 아까 그 학부모의 옆집이죠. 모두가 우성만 의심하는 것 같은 이상한 상황에서 실제로 단지 내에 소문까지 나게 되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를 주는 여메란이 나오는데요. 펜트하우스에 사는 입주민 대표로 나온다는 걸 보면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새나가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는 것 같죠. 그리고 우성은 결국 폭발해버립니다. 뭐 씨, 나도 아니야.
모든 주민이 우성의 집 앞에 찾아온 기괴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현실 아파트 구조라 더 몰입이 되는데 이웃들이 집 앞에 저렇게 줄을 섰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렇게 예고편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넷플릭스답지 않게 타이틀 뒤에 쿠키 영상을 숨겨놨습니다. 이 옆단지 아파트에 살인사건 난 거 알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건 무조건 봐야겠다 싶었는데요. 역시 장르가 스릴러인 만큼 단순히 현실 층간소음을 지적하는 내용보다 더 큰 범죄와 연결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다뤘다면 84제곱미터는 이웃과 완전히 단절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결국 서로를 의심하는 개인주의적 사회를 비판하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갈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방화사건부터 살인사건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영화가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도 컨셉으로만 보면 절대 뒤지지 않는데요. 7월 11일에 공개되는 웹툰 원작 드라마 S라인입니다. 그 안경을 쓰면 보인다는 게 대체 뭐야? S라인. 넷플릭스가 실사화했던 살인자호 난감 웹툰의 후속작으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심지어 동일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죠. 한 줄 요약하면 육체적 관계를 나눈 사람과 빨간 선으로 연결되는 설정입니다. S라인의 S가 생각하시는 그 약자가 맞습니다. 일단 웹툰 원작도 상당한 화제가 됐었는데 이에 걸맞게 예고편도 상당히 잘 뽑혔습니다. 나는 저주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상한 게 나에게는 당연했던 붉은 선들이 점점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우선 오마이걸의 아린이 주인공 신현읍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현읍은 태어날 때부터 S라인을 볼 수 있는 능력자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선들을 보아왔다. 누가 이 선을 만들었으며 나 말고 누군가 이 선을 보고 있는지. 살인자호 난감에서 이탕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그 세계관입니다. 아무튼 지나가는 장면에서 사랑하는 두 남녀의 머리 위로 빨간 선들이 보이는데 둘의 실제 경험 횟수는 크게 차이가 나죠. 또한 길거리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것보다 관계가 더 복잡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반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없어서 우리의 현실처럼 과거는 비밀에 감춰져 있죠. 그리고 이때 현읍의 학교 선생님 이다이가 집으로 찾아오는데 머리 위로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에 나온 남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이 보이죠. 이 새끼 뭐야? 이 또 다른 능력자의 정체는 바로 뭐야 이게? 이수혁입니다. 비주얼부터 납득이 가긴 하는데 실제로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의 형사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현읍과 힘을 합쳐 사건을 파헤친다고 하죠. 나 말고 누군가 이 선을 보고 있는지 왜 생겼는지라도 알아야겠다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선을 보는 건 현읍뿐만이 아니었는데 안경을 쓴 이 여자도 사람들의 S라인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9개의 선을 달고 다니는 여자가 찾아오는데요. 화면 구도로 봐서 층간소음으로 찾아왔을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안경을 쓰고 나서부터 그 안경을 쓰면 보인다는 게 대체 뭐야? S라인.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 안경을 쓰면 S라인을 볼 수 있는 설정입니다. 웹툰 원작에선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선이 다 보이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됐는데 드라마에선 누군가 악의적으로 유통시킨 안경 때문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누군가에겐 숨길 수 없는 약점이 될 거고 이제 하나 남았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겠죠. 관계를 가진 사람이 죽으면 선이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현읍의 머리에서 사라지는 선을 봐서 근처에서 상대방이 죽었다고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선을 없애고 비밀을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감행할 것으로 보여서 원작의 핵심 플롯과 긴장감은 그대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칸 시리즈 영화제 출품 영상을 보면 더 많은 떡밥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써봐요. 저를. 안경을 건네는 사람이 이다이였던 것이죠.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바람을 피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혼전순결 캐릭터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원작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 등장합니다. 이제 곧 온 세상에 붉게 물들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S라인이 보이게 되는 그 순간이 드라마에도 나올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원작의 세계관을 파괴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 과거의 일을 집중적으로 다룰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진짜 탁월한 선택인 게 조금만 원작과 달라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원작 내용을 똑같이 살리는 것보다 원작의 한 에피소드에 잠깐 나왔던 내용을 드라마로 확장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원작 팬들의 직접적인 비교를 피하면서도 관심은 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작품이 웨이브에서 나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웨이브는 넷플릭스와 티빙에 밀리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웹툰 실사화 하나로 다시 재기를 노리고 있는 숨겨진 실사화 원툴 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웹툰 실사화로 흥행성과 작품성까지 챙겼던 약한 영웅. 내가 부탁했잖아.
그만하라고. 그리고 최근 반응이 좋았던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까지 전부 웨이브가 낳은 자식들이죠. 이 범생이 약한 영웅은 아예 웹툰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재창조했고,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는 기본 스토리는 따라가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각색하는 전략을 택했었죠. 최근 원작 팬들에게 두드려 맞은 광장을 보면 넷플릭스가 웹툰 실사화만큼은 웨이브한테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나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7월 3개 작품 중 어떤 게 가장 기대되시나요? 전 일단 오징어 게임 3부터 정주행하고 나서 다 볼 예정인데요.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1인용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고, 이번 주에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은 꼭 스포당하기 전에 구독해서 바로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